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7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어린도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박입니다. 네, 72번째 네. 일당백 72번째는 뭘로 가야 되나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어요. 어? 뭐 온고이지신이라고도 하고. 옛 것을 익혀서 그렇지. 새롭게 그럼 알자. 바로 정답입니다. 아, 요즘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뭐 가장 시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버닝썬 관련 사건이라든지 너무 시끄러운데 과연 이것은 2019년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겼던 일일까? 그렇지 않을 거란 그치. 말입니다. 비뚤어진 성인식. 뭐 그런 것도 있고 권력에 의한 네. 피해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매우 유사한 일들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오, 어디서요? 아주 옛 이야기에서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특집으로 갑니다. 명절인 줄 알았잖아요. 전특집이라 그래서. 기름기 가득한 전특집으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적끈적하네요. 끈전끈전합니다 오늘. 자, 우리 정박님 오늘 어떤 책으로 갑니까?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권력에 의한 어떤 여성의 유린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성을 착취하는가 바로 춘향전. 우리 가장 우리 고전을 대표한다고 하면 바로 고전의 백미가 춘향전이죠. 춘향전. 그리고 뭐 또 심청전 그리고 또 별주부전. 별주부전. 네,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죠, 우리 사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아주 약자들에게 어떻게 권력의 폭력이 가해지고 또 거기에 맞서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고지신의 지혜, 네. 예, 그걸 한번 익혀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작하기 전에 혹시 별주부에 심청이야 이름이고 춘향이도 이름인데 별주부는 혹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별이 자라별자, 자라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토끼전이라고 한자예요, 하죠. 별이? 네, 자라별, 자라. 아. 거북이. 거북이하고는 좀 다르죠. 자라와 거북이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경주하는 거고 네. 용궁에서 간을 자기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토끼가 꾀를 내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죠. 네네. 바로 그거 별. 그 주부라는 것은 자라가 용궁에서 맡은 벼슬 직책의 이름이죠. 아, 그러니까 자라전도 되죠. 네. 아, 자라전인데 자라 별자를 쓰고 주부는 이제 벼슬 이름. 벼슬 이름이고. 아, 그냥 자라전으로 하지. 토끼전이라고 많이 부르죠. 토끼전. 토끼전이에요? 네, 아, 네. 잠깐 자라가 주인공이야, 이거 토끼가 주인공이야. 뭐 둘 다 주인공을 볼 수 있죠. 투톱 주연. 자라랑 토끼랑 둘이 버디 무비죠. 버디 무비. 버디? 버디 무비자 로드 무비고 네, 그렇죠. 또 여행 떠나니까 또 워터 무비고 C 무비 안 돼? C? C 무비. 자, 별주부전, 네. 심청전, 춘향전 여기다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아마 많이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 중에 뭐부터 가야 될까요, 진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춘향전. 춘향전이 가장 춘향. 고전의 백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우뚝 솟아 있으니까. 근데 춘향전이 네. 아까 권력에 의한 어떤 그런 착취라고 하셨는데 이거 신데렐라 스토리 아니었어요? 춘향이? 네. 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춘향전은 저기 변사또가 하잖아. 아, 일단 근데 이몽룡이 구해주러 오잖아, 암행어사가. 네. 구해주러 오긴 오죠. 구해주러 와서 다 벌하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게 결말 아니에요? 그런가? 근데 고초를 좀 참고 견디는 또 춘향이가 있는 거죠. 지조를 지키면? 근데 사실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결국 고전으로 당시에 검열이라든지 감시의 눈들이 아주 심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프로이드에서 배웠지만 무의식에 억압된 것들이 의식으로 꿈으로 나타나려면 그 경계를 뚫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변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춘향전도 겉으로 보면
그 정조를 지키면 네. 결국 정렬 부인이 된다. 그저 정말 큰 어떤 복을 누릴 것이다. 네. 겉으로 보면 권선징악이죠. 모든 사실은 고전주의의 권선징악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표면적으로 그렇고 실제로 그걸 표면을 한 껍을 벗기고 들여다보면 바로 조선 사회를 지탱해 왔던 유교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혁명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죠. 네네네. 자, 일단 오늘은 조금 이전 시간들에 비해서는 편하게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마 재밌을 거고. 어려운 내용 어려운 없어요. 내용 많이 없습니다. 머리 아픈 거 예, 없고. 그리고 이름 기르고 막 힘든 거 없고. 예. 뭐 오늘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줄거리. 철학 얘기 오늘 나와요, 안 나와요? 철학.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들으시면서 대신 이전에 몰랐던 우리가 뭐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그 쉬운 이야기에서도 모르는 내용들이 아마 오늘 꽤 나올 겁니다. 예. 기대돼요. 이런 게 좋더라고 보니까. 이런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춘향전부터 일단 세 개 다 저 쓴 사람이 뭐 이건 저자가 애매한 거죠, 이거는. 작점 이상이라고 작점 봐야죠. 이상이죠. 예. 춘향전 한 250년 전 정도 세워졌을 거다. 그럼 이게 무슨 시대예요? 조선 시대? 그러니까 숙종 이후 아니겠냐. 춘향전의 시대 배경이 그러니까 숙종대왕 네. 이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숙종대왕 이후 정도 한 영정조 때 서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그러면 거죠. 그 춘향전에 왕 이름도 나오긴 나와요? 네, 그 시대 배경이 제일 처음에 네. 네.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게 춘향전도 판본이 여러 개죠. 한 100여 가지가 넘거든요. 기억가지고. 심청전 한 230여 가지 되고. 네, 그러니까 아주 다르죠. 심청은 그렇게 많아요? 네, 심청전 결말도 다 달라요. 그럼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네, 결말도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겠죠. 제일 해피엔딩. 무난하고 애들한테 얘기해도 큰 문제 없을 교훈 정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춘향이가 결국 이도령은 오지 않고 춘향이 결국은 옥사를 한다. 결국 옥에서 죽었다. 이런 결론도 있고. 그런 판본도 있어요. 또 춘향이가 본래 추녀였는데. 추녀였어요? 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네. 결국 나중에 이제 유언으로 그래도 아름답게 그려달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판본이 있죠. 그래 방자전도 있잖아 영화. 영화가 그러니까 새롭게 재해석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현대에서 새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몇 년 전에 지금 작고한 배우 김주혁 네, 씨가 네, 네. 그 방자로 나왔는데 아주 그 완전히 지금까지 또 해석을 뒤엎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이몽룡이 조여정 아주 씨. 그렇죠. 새로운 변학도. 그 재밌었어 그 영화. 그거 재밌었어요. 아주 잘 해석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춘향전이 이렇게 연극, 발레, 판소리 정말 다양한 모든 문화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제가 어필하는 게 있다고 봐야겠죠. 또 재미있는 게 남녀간의 연애잖아요. 네. 남녀 상열지사를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신분제 이데올로기, 그죠? 양천이라고 하죠. 양인과 천민, 네. 아니면 양반과 상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반인간적인 것인가 이거를 통렬하게 꿰뚫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시에도 가장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숙종 때로 이제 배경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숙종 때 이제 배경이 나오는 이유가 좀 있겠죠, 그죠? 숙종? 숙종이 뭐였지? 장희빈, 아. 인현왕후 우리 그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숙종 때가 사실은 조선이 잘 나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아주 피폐해졌잖아요. 근데 숙종 때 이제 나라가 복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숙종하고 영조, 정조를 수경정 해가지고 이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농토가 황폐해졌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네. 국가 재정이 안정화되는 거죠. 네, 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적이 정비돼가 국가 재정이 안정화되고 또 공납이라고 정말 그게 폐해가 심했거든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라. 근데 그게 이제 대동법이라 쌀로만 바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백성의 부담이 덜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상평 통보가 통용되면서 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국사 시간에 듣던 얘기. 그렇죠. 그리고 이양법 모내기로 네. 농업 생산이 정되고.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을 게 많아지면 욕망이 그치 들끓지. 그렇죠. 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 배경에서 또 숙종 때 재밌는 게 이 춘향전에 결국 춘향이 태기의 딸이잖아요. 태역 태물 기생. 은퇴한 기생의 딸인데. 아니요, 그 쉽게 얘기해요. 왜 퇴기라고 해요? 그 정식 명칭이야 퇴기. 태기왕후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퇴기 이황 아니고 퇴기. 이황님을 욕되게 아니 어떻게 돼? 퇴계랑 퇴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른 딸인이라는 미천한 신분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경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냐고 보는데 당시 숙종 때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무술이 영조의 엄마 무술이 숙빈 채씨 무술이었는데 숙빈까지 갔잖아요. 그 대왕의 엄마가 됐잖아요. 그리고 장희빈도 중인. 요즘 지금 통역관계급 중인 계급의 딸인데 또 왕비까지 됐잖아요. 옥정이. 예, 희빈으로 밀려나고 기록 사역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오만과 편견에서 왕이라든지 왕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귀족들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이 숙종은 원하는 누구라도 왕비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다 이래 되니까 이게 사실 춘향전에 그거하고 좀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단 왕이 먼저 물꼬를 트니까 밑에 애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왕이 물고 많이 텄어. 숙종이 그 여자 관계 제일 복잡했던 왕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바로 숙종은 그 여자 관계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냈나요? 바꿔내는 거죠. 그러니까 장희빈을 할 때는 바로 남인 세력을 남인. 끌어들이 가지고 돈을 또 땡기고 또 인현왕후 할 때는 또 노론이었고 또 숙빈채 씨도 노론을 그러니까 밀었다가 땡겼다가 하면서 돈들을 쫙쫙 정치 자금을 잘 몰아낸 그래요? 거죠. 그럼 잘 되게 만드는 사람. 전략적이었나 그게? 아주 전략적으로 봐야죠.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맨티스트 사랑도 아니었어요? 있지만 그 사랑도 성인의 관계에서는 남녀 간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숙종 같은 경우가 영국에 최근에 유행했던 영화 더 페이버릿 네. 더 페이버릿 그 조상이었죠. 그 헨리 8세 있잖아요. 네. 영국에서 그 헨리 8세가 부인하고 이혼 안 해주니까 아예 가톨릭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국 국교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가 막 여자를 끊임없이 자기 좋아했다가 갑자기 천일의 앤처럼 갑자기 목을 참수를 2명이나 자기 왕비를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여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었던 헨리 8세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자, 이 춘향전 종 배경으로 쓰여진 책. 일단 판본 중에 오늘 뭐 수많은 판본 중에 조금 어떻게 야한 걸로 갑니까? 아주 야한 거는 너무 야해가지고. 너무 야합니까? 이제 기대하지 말라고. 왜 자꾸 기대해? 보통 이제 우리 그 민음사에서 나온 춘향전이 있는데 송성욱 선생이 풀어서 이제 옮긴 게 있는데 그건 보통 연려춘향 수절가라고 연려 춘향 수절가. 대부분의 이런 어떤 고전들이 판소리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심청전도 심청가 그리고 아까 말한 별주부전도 수군가 수군가, 적벽가. 적벽가는 근데 어떤 거 그거였지? 삼국지에 저기 위초고 삼국지가 사무할 때 적벽대전이라고 몰라요. 했죠. 삼국지 몰라요. 그 적벽대전에서 네. 그걸 다뤘는데 실제로 이 적벽가는 적벽대전에 다룬 중국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적벽대전에 끌려나왔던 평범한 백성 병사들이 있죠. 배경은 중국이지만 그 병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실컷 뭐 음식을 잘 먹이지만 갑자기 신탄탄하는 거죠. 울면서 내가 지금 이 우리 부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손도손 지금 전쟁에 끌려가고 내가 여기서 백골이 돼 죽을지 정말 나는 지금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내 부인하고 같이 오손도손 잘 살고 싶다. 이런 어떤 민중의 그 소원이라는 이런 그게 걸 적벽가예요. 근데 부인이랑 오손도손 살기 쉽지 않을 텐데 전쟁터가 날 수도 있어. 가정이 전쟁터야. 안팎 구분이 없습니다. 이 적벽가도 상당히 야한 대목이 많이 나오죠. 아, 그래요? 네, 적벽가에 보면 전쟁하는 반응하지 말라니까. 병사가 잡혔잖아요. 네. 한 병사가 잡혔는데 네. 잡혀가지고 이제 포로가 됐다가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네. 조조의 군대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돌아오면서 이제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됐냐 하면서 잡혀가지고 지금 그 적국의 남자 병사들에게 집단적으로 당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 몸이 지금 흘어버리고 그런 막 이런 정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병든 몸들 이런 것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쟁의 참상이나 이런 것들 아주 리얼하게 풀어놓고 있죠. 그걸 왜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정반님? 어느 부분이 야했던 거예요? 몰라, 나도. 아니 읽어보시면 야한 대목들이 나와요. 저분은 하여튼 손만 잡아도 야하니까. 우리 불만 꺼져도 야하고 방에만 들어가도 야하고. 감을 못 찾겠어. 근데 우리가 사실 예전에 그 해원 신윤복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림을 보면 네. 사실 그 남녀간의 여러 가지 바로 영조 정조 때 춘화도가 많이 유행했거든요. 소설도 유행했고 음란서생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정신세계사라는 지금도 있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나왔는지 그 한국에 조선의 춘화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아주 네. 잘 만들었어요. 칼라본으로. 네. 그 춘화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가격이 한 4, 5만 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비싸네. 책을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때 그 춘화가 다 있거든요. 네. 한 200년, 300년 동안 이 춘화가 아주 명작을 뽑아낸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아니 물론 야기도 야한데 이게 아주 보일 듯이 안 보일 듯이 그리는데 그리고 안 그리는데 안 보여주면서 오히려 더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자이크 효과. 모자이크도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유머. 이 후원에 네. 어떤 어린 하녀종이 소반에다가 네. 술 한 동이하고 간단한 안주를 들고 이 방에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방문을 똑똑 못 두드리고 왜냐하면 대도리에는 남자 시인과 여자 고무신이 놓여 있는데 여자 고무신은 단장에 놓여 있는데 남자 시는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지. 그런데 이 대나무 밭인데 옆에 계곡은 졸졸 흐르는데 이 계곡이 또 가만히 보면 이 물이 여기 흘러내리는 게 꼭 여성의 어떤 그 느낌을 줘요. 이 계곡이 흘러내리는 모양이 여성의 느낌이고 대나무 옆에 바위나 이런 것들은 남성의 느낌을 주고 그 어린 꼬마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남녀의 어떤 모습이 안 보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게 그렇죠. 딱 그 정황이 오히려 더 리얼하게 그려지는 그런 수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많죠. 그런 상상력 자극하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본이나 중국도 당시에 그런 춘화집이 유행했거든요. 일본도 우키요에라는 게 있고 중국도 그런 게 유행했는데 우리께 가장 좀 은근하면서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더라. 우리 거는 주로 야외에서 많이 하는 걸 많이 그려놨죠. 아 그래 맞아. 야외 장면이 많습니까? 그 특히 신윤복에 단오풍정 해가지고 그 야외에서 여성들이 창포에 머리 감고 이제 목욕도 하잖아요. 그럴 때 저 바위 틈 사이로 남자 보고. 깎아승들이 스님들이 딱 보고 있잖아요. 훔쳐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거 좀 몰카 걸립니다. 몰카. 요즘 위험한 거지. 위험합니다. 그 중국 춘화 보더라도 우리가 중국어를 알아야 그 내용을 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중국어도 나와? 중국어 나오겠지. 그림만 나오는 거 아니야? 다 나와 요즘에. 요즘 그리고 또 중국 쪽이 유명합니다. 많이 뜨고 있어요. 자,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외국어는 학문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말이 통해야 쇼핑도 하고 말이 통해야 여행도 가죠. 김성민 중국어 恭喜发财。 김성민 중국어 검색창에 김성민 중국어를 검색하세요. 오 드디어 새로운 광고가. 그렇습니다. 네. 김성민 중국어라고. 중국이 일단 G2니까 좀 센 나라 말 배우는 게 일단 유리해요. 영어는 또 요즘 다들 하니까 메리트가 좀 기본이야. 근데 요즘 어린애들 중국어 가르치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요. 네. 중국어를 또 많이 알아야 우리가 그 미세먼지 관련 협상할 때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중국말을 알아야 돼. 쇼핑이나 여행뿐만 아니라 협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에 쇼핑은 안 가요. 자, 실전 중국어를 배우시려면 네. 김성민 중국어 인터넷에서 이거 어떻게 검색하면 됩니까? 네, 네이버에서 김성민 중국어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네. www.0487.co.kr 숫자로 네, 숫자 0487.co.kr. 네. 0487이 뭐 특별한 뜻이 있나요 이게? 네, 꽁시바자에 해가지고 네. 이게 돈 많이 벌으라고 인사말이더라고요. 돈 많이 버세요. 아 이런 중국어로. 내가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 숫자 발음하고 돈 많이 벌으라는 발제 뭐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잘 만든 것 같아 이 주소. 네. 0487.co.kr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김성민 중국어의 매력에 빠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집사람이 사이트 수강을 좀 했거든요. 배우시려고. 예, 그 중국 학원도 몇 군데 다녔는데 오. 직접 강좌를 수강하고 나서 네.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고 머리에 쏙 들어오더라. 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야. 보통 우리 중국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성조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네네. 성조가 있고. 1성, 2성, 3성, 4성이. 네. 그리고 뭐 한자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술이다. 외국어는 그냥 나는 대로 따라오면 무조건 단기간에 해화가 된다. 아 그래요? 나 네, 이거 그거 되더라, 들어봐야겠다. 자, 김성민 중국어 실전 중국어에 최적화된 네. 기술입니다. 김성민 중국어와 함께하세요. 김성민 중국어
was heißt? 그러면 춘향전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판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네. 판본이 많고 이런데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판소리 판본들 있죠. 19세기에 신재효라는 분이 정리했다고요. 판소리 6마당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그 판본들 내용을 우리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춘향전도 바로 그 판본 이제 내용들인데 그 사실 이 판소리나 이런 춘향전, 뭐 별주부전, 흥부전, 적벽가 이런 게 왜 인기를 끌었나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당시에 유교적 가치관을 가장 잘 반영하는 듯하면서 완전 돌려까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을 보여주면서 네. 저 토끼전 같은 경우는 보면 있잖아요. 별주부가 영궁에서 특별한 미션을 띠고 육지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충 이데올로기잖아요. 이제 임금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걸고 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까지 가서라도. 네. 네.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만 가람 이병기 선생이라고 아주 국학자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 별토본 이런 거 읽어보면 네. 그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 일어나는 진짜 인간의 현실적인 권력 투쟁이라든지 자라가 떠나면서 애욕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부인에 대한 정제를 의심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인간적 고뇌가 있군요. 고뇌라기보다 외부 출장 가기 전에 아내가 바람낼까봐 잘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리얼하게 자라가. 네. 거기에다가 또 임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 그래서 자란가? 너 자지 마라. 줄여서 자라. 뭐야? 죄송합니다. 그건 그리고 그런- 잘하잖아. 그렇죠. 긍정이잖아, 긍정. 잠만 자라 너. 딴짓하지 말고. 바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임금이 결국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자라든 자라의 부인이든 토끼든 나 빼고 모든 다른 짐승은 하찮다, 미물이다.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놈은 다 죽어도 괜찮아. 희생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가치관들이 아주 잘 보여요. 그러니까 충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사실 위선적인지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흥부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형제간의 우애라고 많이 강조하는데 네. 그 사실 그 우애가 결국 나중에야 뭐 놀부를 흥부가 잘 감싸주는 걸로 나오지만 그 놀부가 보여주는 원래 형이 아주 관용적이고 관대해야 되는데 놀부가 얼마나 흥부를 그치. 그 쫓아내고 별로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형제간의 우애라는 이런 이데올로기 허구를 또 비판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 춘향전 같은 경우는 결국 정조 이데올로기 여성의 정조라든지 그리고 바로 그 신분이잖아요. 신분제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청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효. 그러니까 이 효로가 아주 우리가 희생정신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건 살인사건이잖아요. 아비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식이 죽어도 좋다. 이건 근대적인 평등의 인간관에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실은 춘향의 효라는 것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린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효를 강조한 척하면서 실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거를 사실 비판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사실 당대 사람들의 열렬한 좀 환영을 받은 거 아닌가. 그리고 양반들은 이거를 깰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 보면 아유 효를 강조하고 충을 강조하고 얼마나 좋은 거냐 정조를 지킨. 근데 사실은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네네. 것들이 좀 재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별주부도 그러면 이게 사람 등장시키지 않고 동물로 바꾼 게 네. 그런 눈치도 살짝 좀 봤을 수도 있겠군요. 왜냐면 사람으로 그냥 아예 해버리면 왕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그치. 너무 티나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20세기에서 신문학에서 최초로 검서가 된 책이 있거든요. 검서. 이제 뭐예요? 금지된 네. 그 책이 금수회의록이란 말이에요. 금수회의록? 네. 그게 뭐야? 그게 금서가 됐었어요. 야, 금수회의록은 저 교과서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요? 그 뭐 저 무슨 어디 산인가 거기에서 어. 온갖 저 동물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회의하던데.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친일파 본질을 기억 못해. 본진 친일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동물에 빗대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죠. 아 그랬나요? 현실의 사람은 직접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게 우리를 비판한다 해가지고 검서를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검서가 동물들을 됐구나. 내세워야지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물농장처럼. 그렇죠. 그리고 바로 동물농장을 내세워가지고 당시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했듯이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들한테 아니 이거 동물 이야기인데 뭘 이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제 알리바이를 댈 수가 있는 거죠. 그 동물로 하면 캐릭터화하기가 좋아. 그치. 특징들이 또 있으니까. 뭐 명확한 특징이 동물간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춘향전 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춘향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 1754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 한시로 서해졌다거든요. 한시.
그 영조 때 충청도 사람 유진환이라는 사람이 네. 호남지방 전라도를 여행하고 거기서 판소리 이제 일종의 춘향가를 들은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거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 얘가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여행해서 들었던 판소리를 한시로 한자시로 적어가지고 그게 가장 오래된 거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판소리 형태나 이런 소리 형태로는 계속해서 그 전설이 전북 남원지방에 전해 내려왔지 않았냐 이래 보는 거죠. 정리한 거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아마도 1750년대? 1754년. 54년. 네. 한시로 적었는데 이건 뭐 재미는 썩 없겠네요, 그죠? 아무도 한시로 적었으니까. 네. 처음에 이제 숙종으로 시작하는데 춘향하면 연려춘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연려성춘향인데 실제 보면 제일 처음에 광활루에 놀러 갔다가 다 놓은 날 네. 그네를 타는 네. 춘향이를 보고 사실은 이게 욕정을 느낀 거잖아요. 이몽룡이 욕정을 느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치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네도 그러면 꼬시려고 하는 그거였지. 아, 그네 타는 거 자체가 그렇지 뭐,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자가 그렇게 알고죠. 야, 너 그네를 타려면 너 후원 뒤뜰에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타지 왜 여기 나와서 타냐? 너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가자. 너가 왜 갑자기 여조숙녀처럼 행동하냐? 이러니까 춘향이는 또 아주 반론이 야무지죠. 타는 날에 본래 타는 건 다 풍습인데 왜 내가 꼭 꼬시려고만 탄다고 생각하냐? 너 보라고 탄 거 아니다. 그렇죠. 그네 야하게 탔어. 속옷이 희끗희끗 보인다 뭐 이렇게 이건 나오죠. 자기 만족을 위한 거라고 엿.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그네를 탄다는 게 잘 보세요. 이게 네. 미당 서정주가 추천사라는 춘향이가 그네 타는 거 보고 향단아 그네를 밀어다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밀어다오 하늘 저거 위까지 이게 신분 상승의 욕망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네를 그네가. 탄다는 건 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 내가 누군가를 잡아가지고 내 신분을 올리겠다. 물론 이제 우리 형이상학적으로는 그런 출세욕에서 시작했지만 신분 상승 욕구에 시작했지만 네. 진실한 사랑의 욕망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네라는 것 자체가 암시하는 게 아주 재미있는 거죠. 그네가 좀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성행위 하는 거랑? 그네를? 아, 스윙 네. 왔다 갔다. 그거를 그러니까 춘향이가 집에서 너무 욕구 불만이 된 거지. 나가 그네를 타면서 해소한 거야. 욕구 불만하기엔 너무 좀 어린 나이 아니었습니까? 16인가? 14? 16이죠. 둘 다 16. 가을이지 16이면. 사실은 춘향의 방에 가면 춘향이가 아주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수모법이라가 엄마를 따라가 신분이 결정되잖아요. 네. 엄마가 천인이면 자식도 천인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런데 춘향이 같은 경우도 자기 춘향이 아버지 쪽은 성진사 해가지고 좀 양반 계통 나오는데 엄마 이제 그러니까 월매가 기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춘향이가 이제 자기 기생 신분을 면하려면 대비정속이랑 여자 노비를 있잖아요. 관청에 하나 바치는 거예요. 자기 대신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이렇게 이제 다시 나는 이제 기생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춘향이는 열심히 이제 글 공부도 하고 일종의 사대부 교수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책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돈영이 춘향이 방을 이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 춘향이 방문에 이제 예전에 뭐 교수들이나 양반들 그림 같은 거를 병풍 같은 데 그려 놓잖아요. 벽에다가. 네. 그럼 벽에다가 이제 예전에 좋은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삼고초려하는 제갈공명 유비가 제갈공명 삼고초려한다든지 약간 좀 교훈이 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는데 네. 춘향의 방 한쪽에는 일종의 포르노그래피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여성으로서 갖춰야 될 기술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죠.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춘향의 어떤 사실 욕망이라는 게 16이라 하더라도 당시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평균 수명이 한 40이 안 될 때잖아요. 16때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남녀의 만남이라는 게 결국 아주 지극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 다 정치적이잖아요. 성인 남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정략 결혼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이럴 때. 저는 순수 퓨어 사랑, 퓨어 러브로 결혼하는 케이스. 그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진짜 퓨어하다. 프랑스의 어떤 사학자가 네. 한 통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경제력이 있고 요 정도 네. 학력이 있고 요런 정도의 집안이다라고 할 때 보통 그럴 때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가 우리가 상당히 경우 수가 많은 것 같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 70년대 조사긴 합니다만 한 300여 명 정도라는 거예요. 풀이. 한 지역에 있을 때 한 대도시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한 대도시에서 내가 20몇 세의 나이에 집안을 잃었고 내 경제력이 잃고 학력이 잃고 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의 숫자가 사실은
몇백 명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세상의 반은 여자라 뭐 세상의 반은 남자라 이런 말을 흔히 하지만 네. 실제로 내 경제 수준 앤드 내 나이대랑 비슷한 뭐 이런 사람들 쭉 추려보면 그렇죠. 대략 한 300명 안쪽이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실은 우리가 되게 이게 남녀였던 이런 것들이 조건이 안 들어가고 아주 우리의 만남은 정말 그러니까 우연적인 같은데 그 예전에 노래 가사처럼 우연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필연성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 우리가 맞아. 생각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고 네.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건 첫눈에 반했다고 제가 우리가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사후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지나고 나서 규정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첫눈에 반했던 거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수정하는 거지.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혼의 정은지 씨 의미를 괜히 표하다고 했다가 결혼의 의미는 너무 퇴색시키지 마시고요. 그게 사실은 이도령이 그러니까 네. 결국 그 그네 뛰는 춘향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방자를 데리고 그 방자한테 가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방자가 누구다. 그러면 데리고 와라 됐잖아요. 지금 뭔데 데리고 오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적 대상을 보는 거죠. 아 태기 월매의 딸이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쟤도 기생이네. 아 데리고 와. 순서 사랑이 아닌 거죠 처음부터. 데리고 와 된 거죠. 약간 얘가 지금 김학입니까 그러면? 그렇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나? 비슷하지. 아니 김학이는 이따 변사또로 나와야 되니까 아직 조금 남겨도. 남겨도 그 방자 같은 경우가 이걸 요구하는 거죠. 춘향을 그럼 소개해주는 대가로 내가 데려온 대가로 순호 자리를 달라거든요. 하인의 우두머리 자리를 달라. 방자가? 네, 거기서도 그렇게 또 나오죠. 딜이 있구나. 딜을 하는 거죠.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여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도 한몫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그거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애를 태우니까 나중에 자기 이도령이 자기 보고 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나오죠. 진짜요? 네, 판본마다 다르니까 형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형 제발 한 번만. 그렇죠. 그러니까 충직한 아인 방자가라기보다 오히려 내 이속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방자가 춘향이한테 가서 결의 교섭할 때도 아주 이게 좀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춘향이 같은 경우는 막 욕을 퍼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을 아주 적나라하게 퍼붓기도 하고. 누구한테요? 방자한테. 춘향이가? 네.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 연려춘향 수절가에는 네. 방자가 와서 도련님이 너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 하니까 춘향이 내가 미친 자식이로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 부른단 말이냐.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30 까먹듯 빨리 했나 보다. 뭘 까먹어요? 삼시. 삼시? 네, 종달새가 빨리 제제제잘 하듯이 네. 네가 내 말을 그렇게 곳에 일러 바쳤나 보다. 그래서 이도령이 나를 보고 오란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내 말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말. 그러니까 이건 거지. 방자가 먼저 가서 가만히 있던 이몽룡한테 막 저기 쟤 보라고 쟤 예쁘지 않냐고 쟤 좀 데리고 와볼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춘향이가 혼내는 거지 방자를. 근데 춘향이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판본에는 네.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고 호들갑스럽게 생긴 자식 너의 선산에 불이 났느냐. 눈깔이 생긴 것이 얼음에 미끄러져 죽은 검은 소 눈깔처럼 생긴 자식. 하마터면 낙상할 뻔 보았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또자제 도련님이 광활로 나오셨다. 너 노는 고등을 보시고 급히 불러오라 하였으니 어서 바삐 건너가자. 딱 이렇게요. 어따 그 자식 미친 자식일세. 도련님이 나를 어찌하라 부른단 말이냐. 내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내 어미니 내 할미니 종질이세 열시 가듯 조랑조랑 되어 바치라드냐. 이건 좀 양해. 이 개 X로 나서 소젖 먹고 돼지 등에 엎여 자란 이 두더지 잡년의 자식아. 개 X로 나서. 이건 아주 야하다. 이 여성 진취적인 여성이네. 입이 굉장히 거네. 뭐 아니 16된 애가 뭐 이렇게 말이 험하게 해. 그러니까 무서워. 야 진짜 이거 뭐 무슨 먹물을 쪽 빨아먹는 수준인데 거의. 이거 안 되겠네. 그 영화 써니에 보면은 그 욕잘하는 꼬마 여자 같은. 욕쟁이네 욕쟁이. 그러니까 춘향이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이 판본에 보면 네. 아주 자기의 원초적 감정에 충실하고 뭐 본능에도 충실하고 음전한 숙녀 이런 게 아닌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변학도의 그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그게 가능하지 않나 좀 이런 깡이 생각이 듭니다.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사실 어떻든 이 춘향도 사실 알 것 안다 이거죠 사실은. 근데 그 이도령 같은 경우도 방자가 네.
춘향이하고 갔는데 이게 뭔가 늦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놈 맹랑하다. 이 자식 건너가서 수작이 장황하더니 욱국을 먼저 질렀나 보다. 뭘 질러? 욱국을 먼저 질렀나 보다. 그게 뭔 소리예요? 욱국이 뭐냐니까 네. 간장이나 술 따위를 담가가지고 맨 처음에 떠낸 진한 국물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관계를 의미한대요. 국물을 지르다는 게. 아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좀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이도령이 네. 방자를 보냈는데 네. 방자와 춘향이가 너무 말이 길어지고 네, 네. 방자가 잘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천천히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놈 맹랑하다. 자기 생각이죠. 네. 이놈 맹랑하다. 이 자식 건너가서 수작이 장황하더니 수작이 장황하더니 욱국을 먼저 질렀나 보다. 욱국을 먼저 그러니까 네가 혹시 가서 저 말 먼저 했냐? 그렇죠. 뭐 이런 거지. 예. 아니 말이 아니고 너가 가서 먼저 그러니까, 했냐 이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도령은 뭐 지금 욕정에 불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춘향에 대한 처음에 뭐 저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얘 정준영 스타일이네. 왜 어떤 부분에서? 아니 뭐 카톡방 같은 데 보면 야 했냐? 뭐 사진 보내봐 뭐 이러잖아. 그렇죠. 그리고 방자하고 저 방자 저놈이 춘향이 가서 지금 먼저 건드리고 오는 거 아니야? 안 오니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춘향을 철저하게 물건으로 보는 거죠. 성적 대상인 그렇죠. 거죠. 완전 성적 대상. 이 뭐 사랑하는 감정을 나누고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 형 나한테 넘겨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죠. 아 요거 완전히 저 뭐라 그래 이거. 실사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도령이 사실 그 춘향이 그네 뛰는 걸 보고 이 판본에 그네 뛰는 것만 보고도 너무 이제 쾌감을 느껴가지고 몸이 벌벌 떨린다는 거 나와요. 몸이 떨릴 만큼 흥분대가 좋은 거죠. 근데 또 다른 판본에는 그네를 뛰는 걸 보고 나서 또 목욕하는 걸 훔쳐본다는 거예요. 방자하고 여기 보면 이제 춘향이가 그네를 띄웠으니까 땀나지. 땀나잖아요. 단오날은 당연히 여자들이 장포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단 말이죠. 단오라는 게 사실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왜? 남자들한테 눈요깃거리를 주는 행사 같은 거지 단호가. 그 여자가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 그네 띄고 더우니까 목욕하는 날이잖아.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거잖아. 아니 여자들이 계속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하루는 휴가를 좀 프리하게 오늘은 하루는 여성의 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자를 그렇죠. 해방시키는 것 같지만 관음적인 그렇게 거죠. 나온 여자들을 남자가 원래, 보게 하는 행사인 거지. 예리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런데 조선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비숍 여사가 19세기 말에 조선을 여행하고 견문록 쓴 걸 보면 누구요? 비숍 여사라고. 그럼 그냥 넘어가. 비숍 몰라. 여사.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경도에 뭐 종이 딱 치면 저녁이 되면 이거는 여성의 시간으로 변한다. 여성들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밤에? 예. 요거 물론 히잡처럼 이걸 덮어 쓰고 가지만 돌아다니더라.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 당시 또 19세기 말에 일정한 시각이 될 때 밤에 돌아다닌다고요? 네. 아주 야밤은야 뭐 안 되지만 그 저녁 시간 어느 일정한 시각에는 딱 남성의 출입이 드물어지고 여성들이 돌아다니더라. 그 너무나 비숍 여사 입장에서도 판타스틱한 경험이었다. 당시 영국도 빅토리아 아주 억압받던 시대였잖아요. 거기도 못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 어쨌든 단오라는 게 아까 왜 5월 5일이잖아요. 음력에. 5가 두 번 겹쳐가지고 이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이게 남녀간에 그 기운이 왕성해지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오 날에 사실 예전에 치면 예전에 왜 봄이나 이럴 때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가 열릴 때 축제가 열리면서 남녀간의 어떤 이런 교합을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남녀가 섹스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듯이 농작물도 이렇게 해야지 결국 잘 이제 남자 여자가 하는 걸 본받아가지고 농작물도 이렇게 잘 자란다. 그러니까 그런 풍습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정말 양기가 가장 왕성하고 이럴 때 그런 어떤 날 정해가지고 뭐 이런 걸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아무리 조선도 유교가 그 유교 이데올로기가 아주 엄격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상구는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말씀대로 아주 이게 춘향을 철저하게 욕망의 대상으로 이제 규정되는 거죠. 근데 이 춘향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보면 뭐 다 나오는 거죠. 나중에 변학도도 그렇고 이도령도 그렇고 남원의 모든 흔히 말하는 한량들은 다 춘향이를 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춘향이는 뭐 끊임없이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사실 연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왜요? 네가 무슨 연려냐 이거죠. 아, 춘향이가?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속을 하고 했다지만 음.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변학도가 오지 않습니까? 변학도가 예전에 우리 목민심에서 나오잖아요. 목민관. 네. 여기는 남원 부사잖아요. 남원은 부란 말이죠. 남원도 꽤 큰 고을이에요. 현이 이제 가장 좀 낮고 목이 이제 크죠. 자, 그런데 남원도 아주 큰 고을이란 말이죠. 이게 남원에 딱 오면 요즘 치면 뭐라고 해야 되냐. 검사장 역할도 하고 경찰청장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역할도 하고 일종의 뭐 군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역할도 하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작은 왕 같은 느낌. 그렇죠. 작은 왕, 영주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뭐 변학도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죠. 네가 뭐 야 한 번 기생은 영원한 기생이야 이래 되는 거거든요. 넌 오라면 와야지. 네가 뭘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태기의 딸이지만 기생이 아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오라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려가 되겠다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그 논리를 나중에 이제 보면 변학도한테 그런 논리를 들이대잖아요. 연려는 불경 이부 해가지고 두 남편을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듯이 불사이분하듯이. 이부종사가 웬 말이요? 그렇죠. 맞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분 나쁜 거죠. 변학도 입장에서 아니 이게 감히 아주 숭고하고 아주 엄숙한 공적인 거하고 그런 일을 비교를 감히 하는 거지. 태기의 입에서 비교를 하냐. 그래서 자기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가 수절하면 우리 본부인은 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장난 얘기를 해요? 예, 말장난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래서 판타지인 거죠. 네. 우리가 이 춘향은 남들이 아무리 바람이고 자기도 사실 바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인간 한 여자로 사랑하고 싶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춘향전은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정답이 없는 질문 있죠. 해답을 내기 힘든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은 해답 내기 힘든 질문을 딱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해답을 내기 힘든 질문을 우리가 질문 받았을 때 네. 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질문을 받을 때 저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반문. 그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 된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것도 토론할 땐 좋은데 네.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다. 뭔가 예를 들어- 있어야 하는 거지 내용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일본의 아톰 있잖아요. 로봇 뭡니까? 아톰이 우리 번역된 게 그냥 우주소녀 아톰이죠. 우주소년 네. 아톰. 그 아톰을 만든 사람이 데제카 오사무잖아요. 그 데제카 오사무가 어떤 사람들이 천재라는 이유가 이 사람은 그 질문이 있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네. 이 대답이 힘든 질문이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택하는 방법은 원인과 결과를 바꿔버려요. 그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 로봇을 내세우잖아요. 로봇을 내세우잖아요. 주인공을 로봇으로 내세운다고. 인간이 아닌 것을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 원인과 결과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림에 있으면 배경과 전경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게 대답이 힘든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속성을 그렇죠.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거죠? 바로 로봇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로봇은 결국 나중에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아니면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걸 또 뭘로 보여주냐 이거죠.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 돼지고 오사무 만화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밀림의 왕 레오. 그게 본래 제목이 정글 대제거든요. 일본 제목이. 밀림이랑 레오가 그 아기 사자 레오요? 네네. 그 바로 하얀 사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결국 그 라이온 킹 네, 모티브가 모티브가 됐다고 되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주제가 뭐냐면 그것도 문명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바로 정글을 보여주잖아요. 레오가 일본 만화입니까? 네, 돼지가 없습니다. 사실 춘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정절이라는 거는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뭐냐면 도대체 양반 남성들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이거죠. 당시 지배층, 조선을 다스린 지배 세력들, 유교 남성 양반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춘향으로 보여줍니다. 천민 여성을 보여줌으로써 네. 양반 남성을 지금 바로 말해서 이 천박하고 이 위선적이고 이 욕망 덩어리인 겉으로는 도학군자인 척하면서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춘향전도 상당히 이 춘향전의 작자 물론 민중이 제가 있지만 상당히 그런 어떤 머리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춘향의 어떤 정절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조선 사회를 움직이는 양반이라든지 남성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도 약간 그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게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바빠서 아침이나 뭐 이럴 때 점심에 식사하고 나서 어디 가서 이제 커피 먹고 그러면 아 진짜 커피가 뭔가를 다시 깨닫게 돼요. 아 이건 커피가 아니구나. 내가 뭐 1kg 커피가 그가 진짜 커피지. 커피구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가짜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를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드셨던 여러분이 커피 모두 가짜였습니다. 진짜 커피는요 1kg 커피에 있었습니다. 1kg 커피 소개해 주실 내용이 좀 있죠? 커피는 맛있어 1kg 커피는 깔끔해 나만의 커피 나만의 향기 나만의 여유 1kg 커피 네 이렇게 저희가 광고를 열심히 해드렸는데 그게 마음에 안 찼나 봐. 왜? 심지어 CM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굉장히 저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자, 여튼 1kg 커피 네. 그래도 꾸준히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맞아요. 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네. 1kg 커피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팟빵 공지사항 있죠? 거기에서 1kg 커피 광고주 리스트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아주 다양한 제품들 특히 요즘에 새로 나온 그 르완다 커피 향 너무 좋지 르완다 커피는. 르완다가요 굉장히 그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고. 뭐 거의 가봤다고 봐요. 뭐야? 90년대 막 거의 학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나와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슬픈 나라였었어. 지금 르완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심지어 우리 지금 저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거 들고 비행기 타고 거기 안에 입국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오염시키는 것 자체를 완전 금지해버려. 비닐이 환경 오염 네. 주범이니까. 르완다 그 청정구역에서 네. 생산된 르완다 커피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kg 커피였습니다. 뭐 결국 뭐 최근에 그래 이 성접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성접대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죠. 빅뱅 승리 때문에 성접대는 조선의 오래된 문화다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지 않아요? 솔직히? 뭐 그렇죠. 글쎄요. 원하는 건 뭐. 아 그래요? 다른 미국이나 뭐 일본, 프랑스, 뭐 유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접대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내가 그냥 착취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뭐 너 찍어서 이렇게 뭐 권력으로 혹은 뭐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여자를 갖다 바친다. 요런 게 좀 조선의 오래된 문화라고 일본이 우리를 깎아내리면서 그렇죠. 얘기했다는 뭐 거죠. 일본의 매체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깎아내렸죠. 일본 작가를 뭐 타지마 오사무라는 인간이 네. 인간이 성접대는 조선의 문화다 이러면서 박정희 정권 때는 기생이 반공무원이었다. 외화 획득을 위해서 거의 반공무원 신분에 그 당시 뭐 통행 금지 때도 좀 봐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기생관광 이런 것도 네. 시키고. 예. 그래서 기생 관리를 당시 중앙정보부가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최근에 뭐 여배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게 이런 전통이 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은 이제 성접대가 아니고 권력에 의한 성착취다. 지금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참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뭐 일본에만 지금도 여전히 한 5만 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 뭐가요?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여성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조선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 엉뚱하게 이제 춘향전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왜냐하면 변학도나 이런 것들 봐라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죠. 그럴 수 있겠다. 그 일본 쥐들은 일본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성진국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아니 그리고 뭐 일본에도 뭐 저 뭐야 그 미군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게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누가 더 오래됐나 경쟁. 아니 그보다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그 일본에도 이제 가톨릭 수도 이제 전도사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톨릭 신부들이 향후 소년들 일본 키울 소년들을 로마까지 데려간 거예요. 가서 교육을 시키고 당시 16세기에도 그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쓴 기록이 있거든요. 네. 자기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유럽 전역에 그 자기들 일본에서 끌려온 어린 여자애들이 너무 많더라. 아. 그 어린 여자애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음부까지 노출해가지고 온몸이 벌거벗긴 채로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다니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그 당시 일본 16세기 생코쿠 시대라고 전국 시대라고 해서 싸움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들끼리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약이나 조총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기 땅에 백성의 딸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 상인들에게. 유럽의 노예 상인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총을 싸고 싸움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유럽에 많아가지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중에 일본에 인기를 얻게 된 게 그런 걸 금지했다잖아요. 더 이상 일본 이쪽 남녀가 끌려가는 걸 안 된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지면 원조를 따지면 일본이죠. 아니 뭐 저희가 뭐 원조 논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일본이 할 소리는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드리면서. 근데 이제 춘향전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우리가 배경을 봐도 네. 그 첫 대목에 뭐 성찬판에 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성찬판은 아주 거의 존재감이 없고요. 월매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월매의 엄마? 딸로. 아빠는 죽은 거였죠? 아빠는 없죠. 없는 걸로 나오죠. 성찬판하고 뭐야 미혼모인 거야 뭐야? 월매사에 낳았다 이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신약에 예전에 그 예수 아버데 오다에서 네. 그 성경 신약에도 그 대목이 나온다 했잖아요. 정말 남성 가부장적인 문화인데 그 다말이라든지 이런 여자들 이야기가 나온다. 족보 천마디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맞아. 해가지고 결국 네. 나중에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후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사실 우리 춘향전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무슨 전할 때도 맨날 우리 집안 이야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이 아이의 집안 누구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여기 그게 없고 딱 그냥 월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또 파격적이네.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변학도 그러니까 춘향전 같은 경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결국 그 여성을 보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우리 여기서부터 딱 뭔가 장치를 한 거 아닌가. 여성을 보여주기 그러니까 뭐 춘향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신분제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월매를 딱 내세워 가지고 다른 어떤 소설들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딱 거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분 차별 문제가 아주 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아주 큰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국가란 말이나 민국이란 말 우리 쓰잖아요. 대한민국. 네.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 언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네. 민국이란 말이 언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민국이는 민국이는 저 아빠 그치. 어디가? 아빠 어디가? 그 일제 강점기 이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20세기에 네. 들어와 가지고 그죠? 뭐 중화민국 하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에가 이제 공화국이다, 리퍼블릭, 네. 코리아다 이런 의미로 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역사학자들 문서를 조사해 보니까 민국이란 말이 바로 지금 이 춘향전 나올 때쯤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국이? 민국. 백성의 나라란 뜻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왕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조선은? 조선을 본래는 국가란 말이 예전부터 나왔어요. 국가란 말의 뜻은 뭐냐면 국이라는 게 왕을 뜻해요. 나라가 왕이에요. 국왕이에요. 가라는 게 뭐냐면 바로 사대부 아주 권문세가 가고요. 그렇구나. 가는 귀족으로 볼 수 있어요. 가문들이 문벌 벌열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와 그가 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혼자 독담 못 한다는 거죠. 국가라고 말한다. 네네. 그런데 바로 이제 숙종 때부터 힘이 세지고 영정조 이렇게 가잖아요. 절대 왕정을 꿈꾼다는 거죠. 우리가 뭐 유럽도 역사를 보면 이렇게 봉건제에서 바로 자본주의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간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가 절대 왕정이 있잖아요. 네. 루이 14세가 그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도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 거야. 이때 흔히 말하는 국왕 쪽에서 민국이란 말을 쓰잖아요. 민이라는 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성과 임금이 이제 합쳐진 거라는 거죠. 그건 그러면 귀족들을 좀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결국 귀족을 제끼고 직접 이제 임금이 직거래 하겠다. 백성을 직접 내가 직할 통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 장악력을 높이겠다.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최근에 이야기를 듣고 깜짝 그 놀랐거든요. 민국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 150, 200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당연히 20세기에 그냥 나온 용어인 줄 알았더니 네네. 상당히 그 역사 오래돼 간다. 네. 정확하게는 아직 확정 안 됩니다만 그건 바로 이 지금 영정조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왕의 힘들이 떼어지는 것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춘향이 정열 부인 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임금이 이제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숙종이 천민 아무리 좀 천하신 분의 여자도 왕비를 만들어 줄듯이 임금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 네네. 이제 귀족들이 반대해봤자 소용없어. 야 너희들 내한테 똑같은 다 백성이야. 너희들 까불어봤자 내한테는 똑같은 백성이야. 라는 의미에서 춘향이 태기에 따라서 정리를 부인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좀 요즘 나온다는 거죠. 네. 일단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춘향의 업고 노는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업고 놀아야지. 업고 노는 게 뭐야? 한 번은 업고 놀아야 될 거 아니니? 춘향이랑 이리 이몽룡이랑요? 오너라 업고 놀자 이거 몰라? 뭐 춘향이 아. 이제 결국은 찾아가는 거죠. 응, 이제 이몽룡이 응,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6세 야밤에 네.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가지고 첫날 밤에 러브 어페어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거 결혼도 안 하고. 그 얘네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해 애들이. 그래서 결국 춘향이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나를 앞서나가네. 놀고 버리면 어떡할 거냐. 네. 그게 불만길이라는 거를 그게 뭐예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걸 잊지 않겠다라는. 각서? 그렇죠. 일종의 각서를 써주고 이제 그때 오빠 이제 나 사랑해? 이런 거. 그치. 진짜요? 나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하고서 하는 그 조서리를 거구나. 쓰고 딱 이제 자기가 수결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련님이 이제 한번 놀아보자 되는 거죠. 놀아보자 되는데 이게 참 재밌네요. 혼자 줘요. 내가 할게. 자, 업고 놉니다 이제. 네, 자 이제 업고 놀자 이렇게 하니까 아유 잡상스러워라. 어붐질을 어떻게 하여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어붐질 천하 쉬우니라. 너와 내가 훨씬 벗고 업고 놀고 안고도 놀면 그게 어붐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못 벗었어. 에라이요 개지바이야 안 될 말이로다. 내 먼저 벗으마. 이러면서 이제 옷을 벗어요. 네. 그랬더니 그 춘향이가 영락 없는 나또깨비 같소. 이렇게 이제 깜짝 놀란 거지. 나또깨비. 처음 봤으니까 남자 몸을. 온년 내 말 좋다. 천지만물이 짝 없는 게 없느니라. 두 도깨비 놀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두 도깨비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춘향이는 불 끄고 놀자고. 창피하니까. 네, 그게 또 이 양반. 똑같네 지금이랑. 그러니까 얘는 또 불 없으면 무슨 재미있냐고. 얼른 벗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부터 갑니다. 도련님 춘향 옷을 벗기려 할 때 뛰놀면서 오른다. 만첩청산 늙은 범이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가 없어 먹지는 못하고 흐르릉 아웅 어르는 듯.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늙은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이는 없는데 걔는 먹고 싶으니까 하게 하는 거지.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입에다 물고 오색구름 사이를 뛰노는 듯. 단산의 봉황이 대나무 열매 물고 오동 속에서 뛰노는 듯. 한가로운 학과 두루미가 난초를 물고서 오동나무 소나무 사이에서 뛰노는 듯. 춘향의 가는 허리를 후리쳐 담속 안고 기지개 아드득 떨며 귓밥도 쪽쪽 빨고 입술도 쪽쪽 빨면서 주홍 같은 혀를 물고 이거 있는 대로 읽는 겁니다. 주홍 같은 혀를 물고 오색 단청 이불 안에서 쌍쌍이 날아드는 비둘기같이 꾹꿍꿍꿍 으흥거려 뒤로 돌려 담속 안고. 야 뒤도 돌려? 마침표가 없어. 담속 젖을 쥐고 발발 떨며 저고리 치마 바지 속옷까지 훨씬 벗겨 놓았다. 요런 식으로 이제 처음인데 얘네가 이렇게 잘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네. 당시 중인 계층들이 네. 이미 그러니까 정말 처음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그렇게 많이 놀았는데 그 노는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도령하고 춘향이가 첫날 밤 하는 것들에 네. 넣은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첫날 밤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다른 소설의 장면들이라든지 다른 중인 계급들이 이렇게 노는 거를 요 소설적 상업적 성공을 해야 되니까 재미를 넣은 위해.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놀이도 하거든요. 여붐놀이 하고 나서 춘향아 우리 말놀임 한번 해보죠. 에고 참 무서워라. 말놀임이 무엇이요? 후희 같은 거지. 아니 아직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 진행 중이에요? 네. 천하의 쉽지야. 너와 내가 벗은 김에 너는 온 방바닥을 기어다녀라. 나는 내 궁둥이를 딱 붙여서 네 허리를 잔뜩 끼고 볼기짝을 내 손바닥으로 탁 치면서 이리 하거든 으흥거려 한 발을 들고 물러서며 뛰어라. 이렇게 이제 그 뭐라 스팽킹 뭐 그런 거를 또 하자는 이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가 이런 것도 있죠. 판본마다 이제 좀 다른데 네. 춘향은 죽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문자 장난을 치는 거죠. 춘향은 죽어 계집여자가 되고 이도령은 아들 자자가 되어 좋다. 그 여자잖아요. 계집여 아들 자 조로 되니까. 춘향은 죽어 물이 되고 이도령은 죽어 물이 했던 원앙이 되어 좋고 물과 원앙 새 물 위에 있는 물새. 그리고 춘향은 죽어 종로 인경이 되고 이도령은 죽어 인경마치가 되어 좋고 인경은 종 같은 종이잖아요. 네네네. 인경마치는 종을 때리는 망치. 비유가 참 좋다. 근데 이건 조금 적나라하죠. 춘향은 죽어 방아 확이 되고 이도령은 죽어 방아 고가 되어 좋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방학이 뜰 때 이렇게 절구하고 절구콩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춘향은 죽어 꽃이 되고 이도령은 죽어 나비가 되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들이 아주 잘 나오고요. 사실 그 판본마다 여기는 연례춘향 투제가 좀 완화된 내용이고요. 네. 좀 다른 판본들 보면 아주 뭐 이도령과 춘향의 어떤 성기를 묘사한 장면들도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 성기 묘사 장면도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이 판본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 번이 넘으니까 좀 더 야한 걸 원하시면 그 판본들을 찾아보시면 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야한 책 많은데 뭐 굳이 근데 당시로서는 그 야한 책이 있겠다고. 근데 당시로서는 이게 성교육 교과서였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여자를 어떻게 처음 딱 그 수작을 어떻게 붙이고 네. 그리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를 이렇게 맺을지. 맺을까 이거 쫙 다 나오거든요. 아주 자세히. 그래서 이게 사실 국민 성교육 교과서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래요. 자, 심정지. 근데 이게 사실 좀 너무 좀 야하지 않냐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꼭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게 이렇게 둘 간의 육체적인 쾌락이 강렬하게 자기 몸에 새겨져야지 그래야 나중에 춘향이가 그 변학도에 정절을 혹독한 지키는? 고문에도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게 내 몸에 그 어떤 새겨진 기억이 그 쾌락이나 여러 가지 사랑의 어떤 추억이 강렬해야지 그 나중에 그 육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소설적 장치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없이 그냥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좋았다더라 이러고 나서 갑자기 아니 둘이 그 며칠 있었는데 있었는데 갑자기 막 춘향이가 너무 연려가 되겠다 난 죽겠다 이건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둘이 간에 완전히 서로 정말 이거는 타고난 서로의 궁합이 맞았고 천생배필이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첫날 하는데도 완전히 몇십 년 그러니까 그런 장치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몸이 기억해야지 몸의 학대를 견뎌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나중에 춘향이 맞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성들을 그 곤장 때릴 때 여성들 때렸나 변학도가? 그렇죠. 그래서 춘향이가 막 하잖아요. 일 할 때 일부 종사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그래, 부르잖아요. 맞아. 춘향이가. 그러면 네, 나오죠. 이부 종사 두 대 맞고 삼종지도 뭐 이렇게 바로 두 대 맞고 이제 변학도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아프다면서.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볼기짝 때리기 좀 그렇잖아요. 여성 엉덩이를 네. 노출하고 또 엉덩이하고 이게 여성의 출산하고 연결되는데 아무리 제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물 뿌려서 아니요 물을 뿌린 것보다 요즘 말로 조인트를 구타를 하는 거예요. 조인트가 뭐야? 우리 정강이 있죠. 이 정강이를 그 강목으로 때리는. 아우 그건 안 돼. 그렇게 고문 당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엉덩이를 못 때리니까 하여튼 엉덩이가 나지. 정강이를. 그러니까 완전히 뼈가 살도 없는데 거기는. 여기는 진짜 이게 진짜 뭐, 아파. 그러니까 정강이를 때리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제 그걸 견뎌내려면 이 내가 지금 아무리 몸이 각인이 돼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서방님과의 이 황홀했던 기억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춘향이가 나중에 그 유명한 이제 속대머리, 속대머리가 나오죠. 쑥대머리 하잖아. 그 뭐였지? 나도 그거밖에 기억 안 나. 떼머리? 그 춘향이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걔가 갇혀가지고 이제 고문 당하고 감옥에서 이제 막 머리 막 다 헝클어지고 몸도 피폐해졌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쑥대머리를 부르면서
이몽룡을 기다리는 거지. 빨리 와서 날 구해달라. 그렇죠. 맞아. 맞아요? 네, 숙대머리. 아, 나- 숙대머리는 머리가 네. 완전히 지금 고문 당하니까 쑥대밭이 된 됐다. 거죠. 예, 예. 그 숙대머리 귀신 형용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건데 예. 지금 좀 전에 보다가 그 아까 말씀하신 춘향이가 그러니까 고문 맞는 장면 있잖아요. 네. 네. 그 몇 대 맞잖아요. 그 때릴 때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맞을 때 하나 맞잖아요. 하나 하면 아니 할머니가 일편단심 굳은 마음은 일부 종사하려는 뜻이 오니 일개 형불로 취업신들 1년이 다 못 가서 잠시라도 변하니까 오. 1이라는 라임을 계속 부분을 다 붙이는 거죠. 래퍼 일편단심 일부 라임 종사 맞춰. 일개 형벌 1년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예. 이는 뭐예요? 이는 뭐냐? 바로 이부정사. 본래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황과 여황 두 왕비의 절개를 아옵는데 두 지압이 못 숨기는 이내 마음 이임에 맞고 영영조도 이도령은 못 있겠어. 이부종사는 안 된다 이거죠. 이도령은 못 있겠어. 그리고 이임에 맞고 영영조도 이도령은 못 있겠어. 근데 여기서 아왕과 여왕 두 왕비가 나오거든요. 이 요순이라는 중국의 요나라 임금의 두 딸인데 순 자기 사위한테 딸 둘을 다 주는 거예요. 아왕과 여왕 두 딸을 다 줘가지고 순이 다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두 명이다 이거지. 그냥 둘 맞추는 건데 이게 좀 여담인데 제가 어디서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어가지고 네. 바로 요임금의 딸 중에 둘째 딸 이름이 여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 잘 쓰는 말 여자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영 선영이 할 때 영. 예. 갑자기 실명 공개했어. 우리 철수와 영이 나오잖아요. 네. 영이가 바로 이 요임금의 딸 바로 여기서 나온 여영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영이라는 거 다 둘째 딸이 아주 현숙했다. 그 영이라는 이름을 쓰고 희라는 것은 아주 그 당시 높은 벼슬을 여자에게 붙여주는 이름 별칭이 희거든요. 그래요? 계집이자라고 하는 게. 네네네. 그래서 영이라고 된다는 거는 왕비가 되라는 소리거든요. 진짜? 딸이라면 영이를 붙이는 건 왕비가 되어라. 앞으로 요나라 임금 딸처럼 순위 임금의 왕비가 되어라. 그래서 이제 영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교과서에는 안 쓰겠지 이거. 그치? 철수와 영이? 요즘은- 네, 궁금하다. 요즘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을지 그 대표하는 이름이 뭘지. 그 철수는 이제 사실 바로 철이라는 게 공자를 뜻하거든요. 철인이라고 하잖아요. 공자를. 철학할 때 철. 네, 발을 칠죠. 공자를 철인이라고 하잖아요. 공자가 네. 죽기 직전에 자기가 하늘이 무너지는가, 네. 태산이 무너지는가, 뭐 나무가 거목이 꺾이는가, 철인이 시드는가 나오거든요. 철이라는 게 자기를 뜻해요. 밝을 철학. 근데 철이고 수라는 것은 공자가 태어난 동네 이제 그 강물이 흘렀다 얘가 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철수라는 것은 공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에 철수를 붙여주는 거는 공자와 같은 인간이 되라. 그렇게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그렇네. 그렇죠. 그럼 철수가 아니란 얘기인가 이거는 안철수. 공자가 아니문이다. 아니니까. 안철수. 안철수 왜 이렇게 싫어요, 근데? 누가? 정은지 씨?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야. 뭐 싫은 뭐. 약간 비아냥 소재로 자주 이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매를 딱 맞으니까 삼종지도. 삼종지도는 들어보셨죠? 뭐 네.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 네네네. 그러니까 삼종지도, 삼강오륜 이렇게 라임을 탁탁 붙이는 거죠. 넷째 매를 딱 붙이니까 사대부 사돈이면 백성들은 안 살피고 이렇게 위력에만 힘을 쓰니 48방 남은 백성 원망함을 모르시오. 사지를 가는데도 사생동거 우리 난군 사생간에 못 있겠어. 딱 그런 식으로. 그리고 총 몇 대 맞아요? 총 10대를 맞죠. 10대 맞고 말 듣기 싫어서 못 때리겠다. 10대 아니네. 뭐한 야, 대 이게 저도 몰랐는데 10대 맞았는데 25대까지 맞은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오, 이 대단하다. 야 도끼가 좀 배워야 되겠네. 도끼 더 콰이엇이랑 이 춘향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진짜 그 정렬을 과시한 진짜 정절이네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숙대머리가 결국 나오는 거죠. 근데 숙대머리가 뭐 중요한 의미예요? 그게 아주 명장면 중요하죠. 중 하나인 거지. 숙대머리가? 잠깐만요. 요거 한 번만 제가 이렇게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라 가지고 이 숙대머리가? 예. 뭐 판소리에서 최고봉. 이 숙대머리가 네. 왜 이제 그 중요하냐면 우리 판소리에서 이 숙대머리 창이 아주 거의 뭐 백미로 꼽히거든요. 춘향전에서요? 네. 보통 뭐 제가 이건 뭐 관련 음악이 네. 특히 유명한 게 임방울이라고 남성 아주 유명한 곡창. 정말 요즘 지금 국민 가수죠. 임방글? 임방울. 아, 방울. 임방글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래요? 임방글. 임방글. 방글방글. 여기는 방울이고. 임방울. 방울.
이렇게 이제 속대머리 귀신 행용 정막 옥방의 찬자리에 생각난 것이 님뿐이라 보고지고 한양 난군을 보고지고 아 얼마나 슬퍼. 왜? 그렇게 마구 감옥에 가둬져가지고도 칼을 계속 차고 이몽룡 생각하는 그렇죠. 거잖아. 오로지 이몽룡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슬퍼. 오리정 전별으로 일장수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복량 걸 공부에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가. 그러니까 그 한번 거기서 헤어진 이후로 글 한번 나한테 편지한 건 날라온 게 없으니까 지금 부모를 복량하고 걸 공부한다고 겨를이 없는가. 아니면 여인 신혼 금슬우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딴 만나갖고 여자가 지금 생겼나. 알콩달콩 산다고 나를 잊어서 이러는가. 계궁향하 초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치고저. 달이 번듯이 솟아 비치고저. 마광막내 막혔으니 앵무새를 내가 의보며 전전반책에 잠 못 이루니 호접몽을 꿀 수 있나. 여기 호접지몽 나오죠. 네. 손가락에 피를 내어 사정으로 편지할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애절하죠. 혈서를 내 가지고 이 피로 편지를 할까. 아니면 내 간장에 이 정말 눈물이 맺히는 이걸 가지고 그 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네. 님의 얼굴을 그려볼까. 녹수부용의 연캐는 재련녀와 재룡망체배 뽕 따는 여인들도 난군 생각 일반이나. 이건 뭐냐면 이 뽕을 캐는 뭡니까? 뽕잎을 따고 연꽃을 따는 여자들도 남편이 지금 전쟁 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난군 생각하기는 내하고 똑같지만 나보다는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겠나. 내가 뭐 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 고운이 되거든. 내가 만일 죽거든. 무덤 근처 섰는 남기 상사목이 될 것이오. 무덤 근처에 나무가 자라면 상사목. 님을 사랑해서 내가 결국 죽은 상사병 나서 죽은. 아 상사목. 무덤 앞에 있는 독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그 바에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다.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니 니 있더란 말이냐.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운다. 이 참 이 판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저도 좀 판소리를 잘 모릅니다만 임방울 판소리도 있지만 다른 또 여자분들 여성 이제 판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슬프군요. 애절하고. 이게 참 애절하더라고요. 춘향전이나 여러 가지 이 판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한자말이 많다 이러는데 한자말 많은 거는 뭐 그냥 우리가 뭐 오페라도 뭐 내용 몰라도 잘 듣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니까. 정말 이게 이 음들이 우리 예전에 스펜지 한번 나와서 유행을 했습니다만 네네. 판소리 참 좋아요. 그리고 이 판소리가 좋아하죠 판소리를. 우리로 치면 우리의 오페라 같은 느낌도 많이 주거든요. 판소리에도 이제 창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네. 그 안일애가 사설 가락 없는 이야기 쭉 하는 사설도 하고 네네네. 대사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발림해가지고 몸짓도 있거든요. 손짓, 발짓, 몸짓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추임새. 네. 북치는 고수들이 북치면서 얼쑤, 좋고 뭐 이렇게 한 지화자 하듯이 그 추임새를 넣어주고 이런 게 아주 관객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저 인터넷에도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저 MP3 파일로 아마 있을 테니까. MP3로 이거 들으면 좀 무섭겠다. 아 그런가? 영상이랑 좀 같이 보면서 해야지 이입이 될지. MP3로 이게 노래도 아니고. 아 그런가? 유튜브로 한번 보시도 네. 되게 좋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런 판소리 하면 또 그러시면 예전에 한번 요즘은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1990년에 지금 아주 오래됐는데 당시 춤추는 가야꼬라고 그 있어요. 고두심, 네. 김자옥, 오연수 근데 그때 그때 이제 난리가 났죠. 서울대 가야꼬. 국악과에서 네. 난리가 났죠. 왜요? 왜요? 이게 국악하는 사람들을 기생으로 완전 취급한다 해가지고 데모하고 항의 시위하고 막 작가 찾아가고. 글쎄. 사실 이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 이런 게 이제 좀 문제됐는데 그 상당히 이제 그때 그래도 그거는 이제 가야금 뭐 그거지만 그래도 이제 판소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판소리도 상당히 참 애절한 사연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뭐 춘향전 이상의 아주 애절한 사연들도 많은데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건 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결국 이제 변학도는 말 그대로 이제 절세미인 춘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왜 기생정부에 빠지냐. 춘향이는 이미 노비도 하나 바치고 해가지고 끝났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데리고 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매를 맞았고 네. 감옥에 갇히고 말 그대로 정말 그 속대머리 그걸 하면서 이제 자기 유언까지 다 하는 거죠. 자 그때 결국 이몽룡이 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맞아. 암행의사가 네. 돼가 오는 거죠. 암행에서 출두하잖아요. 암행의사가 돼가 내려오는데 참 이몽룡이 의문하죠, 그죠? 페퍼파립이라고 하잖아요. 일부러
관은 다 이제 찢어지고 옷도 완전히 남루해가지고 완전 누더기가 된 도포들을 입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야갔어. 춘향이가 절개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보고 간 보는 거 아니야? 이거? 테스트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거 자체도 그 특히나 제일 사람들이 아쉬워한다기보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네.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래. 춘향을 데리고 와서 자 너가 또 일개 테스트하잖아. 또 테스트하지. 네. 내가 일개 기생인데 그래 좋아. 변학도는 하지만 이제 본관 의사 소청을 드려야지 이럴 때 절대 안 된다. 뻔한 질문이지만 이게 너무 좀 이게 아니지 않느냐. 맞아. 이 다시 뭐 테스트하는 두 것도 번 아니고. 죽이는 거야. 그래도 가장 신나는 대목은 결국 암행어사 출두잖아요. 네네. 암행어사 출두잖아요. 암행어사 출두할 때 결국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쾌감을 느끼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승리 이제 사필 규정 돌아온다. 승리?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 정렬분이 되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아주 참 그걸 하는데 이게 사실 좀 결국 모르겠어요. 암행어사 이몽룡이라는 보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춘향의 고통이 다 정당화되는 건데 이런 구원이 과연 진짜 현실적이냐 이거죠. 이게 과연 이건 심청이가 물에 빠졌다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오는 것만큼이나 좀 비현실적이지 않냐. 그래서 사실 방자전이라는 영화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아. 오히려 그 권력 출세욕의 누님은 이몽룡이 이몽룡이, 변학도도 이용하고 또 그 춘향이 스캔들 조작내는 거잖아요. 변학도한테는 야, 그 춘향이라는 걔가 아주 뛰어난 애가 있다. 그거 가서 네가 한번 탐해봐라 해가지고 자기는 의사 밀지를 받고 와서 그저 그렇게 스캔들을 만들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춘향이를 정렬 부인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데려가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벼랑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맞아 막판에. 그랬나? 네. 그 무슨 맞아요. 네. 믿을까 말까 고민을 살짝 한 거죠. 아닌가? 근데 결국 처음부터 저는 그 방자전에 보면 계획을 다 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자기 출세를 해야 되는데 얘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죽어주고 그 정조로 했다 해가 자기가 정말 순애보의 주인공이 돼야지 앞으로 완전 출세길이 열린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방자가 구해주는데 춘향이는 그 충격과 상처로 이제 결국 말문을 닫아버리고 유아의 세계로 퇴행돼 버린 거죠. 일종의. 그래서 춘향이는 계속 어린 그 옛날 자폐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방자는 끊임없이 그 춘향을 돌봐주고. 그래서 그 방자전이 아주 기존에 이런 어떤 양반 사대부가 천민 여성을 구원해준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전복시켜버린 거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장면만 기억나. 스토리는 기억이 잘 안 나. 방자전. 영화가 참 많았잖아요. 춘향전 영화가. 네. 그러니까 춘향전 나온 영화가 한 20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토키 영화라고 하죠. 유성 영화. 그것도 춘향전이에요. 1925년인가? 그것도 춘향전이고요. 네네. 그다음 그 이후로 지금 유명한 여배우들 있잖아요. 유명한 여배우들 김희선. 김희선도 나왔고 그 옛날에 혹시 김지미 나왔고 채연이 나왔고 문희 나왔고 그다음에 저기 조미령, 문예봉 다 나왔죠. 뭐. 어디까지 거슬러 가실 겁니까? 그 김지미랑 최은희 싸움 영화는 붙은 거죠. 동시에 개봉을 해가지고 춘향전이 그래요? 네, 결국에 최은희 쪽이 이제 이긴 그렇죠. 걸로. 같이 두 춘향이를 만들어서 배틀을 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상옥 감독이 재밌다. 채연이하고 네. 이제 성춘향이었나요? 성춘향이고 네. 춘향전은 김지미하고 홍성파 감독이었나? 홍성기 감독입니다. 하여튼 그 붙었는데 나이는 오히려 김지미 씨가 당시 한 24살이었고 채연이 씨가 30대 중반이었대요. 나이가 꽤 많네요. 30대 중반이에요. 네. 16살을. 그랬는데 채연이 쪽이 완전 압도적으로 흥행대전에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춘향전을 맡아야지 국민 배우가 된다. 70년대까지는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문희 같은 사람들은 여배우 트로이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보통 유명할 때. 이 원조가 누구냐면 저기 문희, 남정임, 윤정희 이 세 분이 이 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였거든요. 60년대, 70년대. 그 트로이카에서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에 정윤희, 유지인, 장미 이렇게 트로이카가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김창숙 씨 없어요? 아니요, 그때 트로이카는 3명이었어요. 김창숙 씨 되게 아름다우셨던데. 그랬는데 그랬을 트로이카로 때. 간다는 거는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다음 트로이카 중에 한 명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 이건 뭐
춘향전은 진짜 뭐 그런 거였죠. 근데 결국은 이게 결국 춘향이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네. 결국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암행어사 얼굴을 가리잖아요, 부채로. 네. 참 그런 게 뭐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는 게 항상 익명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런 느낌도 많이 남겨주고 본래 영국에서 사형 집행인들 있잖아요, 도끼 들고 절대 복면 쓰고 사람을 목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는 익명성이라는 거죠. 사적은 개인 관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권력은 익명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만큼 눈 감은 거와 똑같아요. 디키 있잖아요, 법의 여신, 정의의 여신 디키가 눈 감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복면을 쓰는 건데 요즘은 이제 권력의 익명성을 악용해 가지고 그 숨어버리는 거죠. 뒤에서 사람들을. 이상한 짓 하고. 그게 좀 문제. 본래 권력에 가면을 씌워주는 거는 사정을 보지 말라는 거죠. 사사론정을 보지 말고 법 집행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요즘은 그 권력의 가면을 악용해가지고 참 이 나쁜 짓을 가리는 방패로 쓰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죠. 우리 사회에 아주 따끔한 일침을 또 날려주셨고요. 네, 그 뭐 춘향전은 결국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당시 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제 이데올로기라는 것들, 네. 이게 결국은 그때 거의 비등점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짜 이 그 신분제 이데올로기가 결국 우리가 폐지된 게 언제 폐지된 것 같습니까? 신분제? 신분제. 그러니까 적서차별하고 갑오경장. 천민. 그렇죠. 조선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392년. 갑오경장이 아니. 맞습니다. 1392년 조선 개국이었죠. 그러니까 조선 개국. 그러니까 조선이 근데 그 조선에서 결국 네. 신분제 개혁이 된 게 1894년. 네. 500 거의 502년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조선이 결국 마지막에 세력하게 된 이유가 그 신분제를 결국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을 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양반들이 얼마나 많이 그 천민들이라든지 여자들 상대로 자기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정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원한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가 재주가 있고 같은 아버지에게 낳는데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 그러면 이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그리고 천민 같은 인간인데 양반과 천민이 구분돼 가지고 천민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회의 어떤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500년이나 쌓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가장 조선 사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춘향전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연애라는 남녀 연애를 깔고 있는 동시에 조선 사회에 가장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간 사람들이 가장 불평등하게 느꼈던 거 그게 바로 신분제거든요. 우리가 노예 해방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를 네. 건드려줬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꿈이 너무나 늦게 왔죠, 그죠? 1895년이면 너무나 그 꿈은 늦게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이 왔지만 지금도 신분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이건 또 저의 일침이었고요. 경제 계급이 지금 정치 계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춘향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금 심청이랑 별주부가 남았습니다. 전 별주부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춘향전은 일부 다 끝났어 지금. 춘향전은 이제 끝났죠? 네. 춘향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별주부 그리고 심청을 2부에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 한 소리야?